치주 질환은요, 암하고 똑같아서 우리 입안의 중요한 기관들을 다 망가뜨리게 되고요. 혈관에 침착해서 여러 가지 동맥경화라든가 치매라든가 아니면 뇌졸중,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당뇨,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질환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불과 1,000원에서 6,000원 정도 가격이면은 잇몸 건강을 훨씬 더 개운할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의사가 된 지는 25년 차가 됐고요. 병원을 개원한 지는 20년 된 치과의사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의 환자분들을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이 되는 것은 충치가 아니고요. 결국은 치주 질환이죠.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은 질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통계를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2등이 바로 감기입니다. 폐렴이죠. 바로 감기가 두 번째로 흔한 질환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흔한 질환이 바로 치주 질환입니다. 잇몸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한 해만 해도요, 임플란트가 거의 100만 건 가까이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할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치주 질환에 대한 유병률도 아주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난 치주 질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장담하지만 치주 질환이 있으실 겁니다. 식사를 하시건 칫솔질을 하실 때 한 번이라도 피가 난 경험이 있으시다면요, 그분은 이미 치주 질환입니다. 근데 치주 질환은요, 암하고 똑같아서 이미 자각 증상을 느꼈다면은 이미 치아를 빼는 단계까지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에 고름이 난다거나 씹을 수도 없을 만큼 아프다거나 아니면 이가 너무 흔들거린다거나 하면 그 상태에서 참으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요, 이미 치주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르실 수밖에 없는 게 잇몸뼈에는 신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초기 증상들은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중에 본인이 해당하는 것이 한두 가지 이상 있다면요, 빨리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뭔가 잇몸에서 조금이라도 피가 나시는 분들, 그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통 우리하다, 뻐근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충치처럼 날카롭게 아픈 것이 아닌데 뭔가 가만히 있을 때 뻐근하게 치아 부분이 아프다, 이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매번 아프다면 병원에 오실 텐데요, 그냥 가끔씩 뻐근한 기분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씹을 때요, 뭔가 힘을 안 받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쪽으로 씹으면 이가 꼭꼭 씹히는데 이쪽으로 씹으면 뭔가 이가 약간 들뜬 듯한 느낌이 든다. 그게 바로 치주 질환의 시작이거든요. 치주 인대 부분이 약간 염증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통 풍치라고 해요. 또 뭔가 이가 약간씩 흔들거리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이가 약간 들뜬 것 같다. 내가 전에는 이쑤시개 없이도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는데 언제부턴가 이하고 이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것 같다. 이쑤시개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도 바로 치주 질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잇몸뼈에 치아가 단단히 박혀 있으면요, 치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잇몸뼈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치아가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럼 치아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하고 이 사이가 벌어지면서 음식물이 전에는 안 끼었는데 더 끼는 듯한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찬물을 마실 때 전에는 안 시렸는데 요새 좀 더 시린 것 같다. 그것도 바로 치주 질환의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증상만으로 아마 치과에 가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증상들은 이미 치주 질환이 거의 반 이상 진행된 경우도 많고요. 근데 본인이 통증이 있으셔서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치과 의사가 이를 빼시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셔서 당황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제가 너무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치과에 가시는 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만 지키시게 되면은요, 두 가지 효과가 생길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치과에 필요 이상으로 돈을 쓰시는 일도 안 생기실 거고요. 그리고 본인 치아도 잘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방법을 하신다면은요, 저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들이 다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될 만큼 너무도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또 비용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만 꼭 지켜주셔도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칫솔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강 관리 도구 4가지를 다 쓰시는 겁니다. 자동차 세차하듯이 수압으로 한번 청소하시고요.
그리고 치간 칫솔과 치실을 쓰시고요. 마지막으로 칫솔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100점은 혀에 껴있는 설태까지 제거하기 위해서 혀 클리너까지 써주시면 습관만 드시면요 5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에 3번이라고 해도 채 15분 정도밖에 안 걸릴 뿐 아니라 만약에 낮에는 근무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실 수 없다면 칫솔질만 하시더라도요 아침 저녁에는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정말 평생 동안 치주질환이라든가 충치로 고생하지 않으시고 대한민국 치과 다 문 닫아야 될 만큼 효율적인 방법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약물입니다. 드시는 약이 아니고요. 이와 같은 일반적인 가글액이 아니고요. 치아를 발치하셨다거나 아니면 잇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헥사메딘 상품명이고요. 보통 클로로헥시딘이라는 빨간 물약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글액처럼 병에 담겨있는 약물인데요. 이와 같은 약물은 보험이 되면 불과 한 1,000몇백 원이면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비보험, 보험이 안 되더라도 약국에서 6,000원 정도면 사실 수 있는 약입니다. 보통 포장 용량도 상당히 크고요. 근데 그 약물을 가글을 계속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요. 뭔가 잇몸이 좀 아프다. 그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 같다. 이런 도구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와 같은 치간 칫솔 같은 것들을 그 헥사메딘 약물에 좀 담그셨다가 이하고 사이를 청소를 좀 해주시게 되면은요. 잇몸병 자체가 정말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헥사메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독약인데 특히 진지발리스라는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을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약물입니다. 우리 몸에는 해롭지 않으면서도 아주 좋은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그와 같은 약물은 치아를 발치하셨다거나 아니면 잇몸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 병원에서 많이 처방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클로로헥시딘이라는 약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수시로 쓰신다거나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입안이 착색된다거나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시다면 치과에 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치과에 가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와 같은 헥사메딘 물약만 병행하셔도 불과 1,000원에서 6,000원 정도 가격이면은 잇몸 건강을 훨씬 더 개운할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바로 치과에 오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케일링이 의료보험이 됩니다. 다만 그 스케일링이 의료보험이 되는 것은 소멸성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받으실 수 있고요. 그 한 번이 1년이 지나가 버리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요. 10,000원 정도면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구강관리만 잘 해주시면서 두 번째 클로로헥시딘이라는 약물을 불과 1,9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관리하시면서 또 불과 10,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만 받으시게 되면 이 총 비용을 따져도요 불과 5만 원도 안 될 겁니다. 이것만 투자하시면 우리가 노년의 삶까지 제가 전체 치아 가격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금액을 잃지 않으시면서도 오랫동안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셔서 결국에는 노년의 삶까지 고생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정말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만 해주신다면은 정말 노년의 삶까지 행복하게 식사를 잘 하시면서 전신 건강도 생기지 않는 건강한 삶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클로로헥시딘 약물을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 첫 번째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금 따라서 묻혀서 이하고 이 사이에 치간 칫솔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반적인 가글액처럼 가글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약물을 삼키신다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머금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한 20초에서 1분 정도 머금고 계시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20초 이상만 지나면 제가 말씀드린 진지발리스 세균들이 거의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머금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쓰신다거나 하시면은요 입안이 착색된다거나 오히려 세균들이 더 자란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오히려 구강 건조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만 쓰시되 너무 자주 쓰실 필요도 없고 뭔가 잇몸이 안 좋은 듯한 증상이 있으실 때만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주질환의 순서는요, 시작은 불행히도 우리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칫솔질만 하시고 나면은요, 치약 자체가 개운하고 화하기 때문에 본인 입안에 얼마나 많은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치과에서는 저도 아무리 칫솔질을 잘 해도요, 음식물 찌꺼기가 남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이하고 이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100% 남지 않게만 해준다면은요, 우리 입안에는 충치나 치주질환은 절대 생기지 않을 거고요. 아마 대한민국의 치과는 다 문 닫아야 될
거고 치과 의사는 아마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게 되면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진지발리스라는 무서운 세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우리 입안은요, 온도도 따뜻하고요, 입안은 촉촉합니다. 수분도 적당하고요. 게다가 진지발리스 세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까지 있다면 그 진지발리스 세균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게 됩니다. 이 무서운 진지발리스 세균은 단순히 입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안을 타고 혈관을 통해서 전신을 돕니다. 그래서 우리 입안의 중요한 기관들을 다 망가뜨리게 되고요. 혈관에 침착해서 여러 가지 동맥경화라든가 치매라든가 아니면 뇌졸중,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당뇨, 여자분들은 조산, 남자분들은 성기능 장애, 폐렴,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질환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만큼 진지발리스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무서운 세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균들이 내뿜는 독소로 인해서 우리 잇몸뼈가 붓고 잇몸뼈가 녹음으로 해서 결국은 치아가 흔들거리고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균들이 증식하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전신기관까지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치주질환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치주질환을 막아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제 말씀을 못 믿으시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대학병원에 가셔서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십니다. 특히 심장 이식이라든가 간 이식 등 장기 이식 수술을 하실 때는요, 그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수술을 바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뭘 먼저 하시냐면은 무조건 원칙은 그분들을 전부 다 치과로 보내서 스케일링이라든가 아니면 치주 질환이 더 심하시면은 치주 소팔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입 안에 치석들 또 진지발리스 세균들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신 다음에 수술을 진행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는 치과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심장 이식 수술 등을 진행을 했더니 자꾸 수술이 실패를 하더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고민을 하시다가 그 실패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가 했더니 이가 많이 빠져 있고 치주 질환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역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치주 세균이 제가 피를 타고 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이식 부분에 가서 진지발리스 세균들이 바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 이식 부분을 망가뜨려서 이식 수술 자체를 실패하게 되는 들을 이제 의사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이식 수술의 성공 확률이 현저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텐트 같은 것들이나 이런 이식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내가 그때 스케일링 했던 이유가 그거구나 아마 무릎을 탁 치실 텐데요. 그만큼 못 믿으시겠지만 진지발리스 세균은 우리 몸에 피를 타고 돌면서 많은 부분들에 달라붙어서 이런 전신질환들을 다 일으키기 때문에 단순히 식사를 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사시는 데 첫걸음은요, 치아 건강입니다. 우리 입안은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입냄새가 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이유는 결국은 수많은 치주 세균들이 내뿜는 황화합물의 냄새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변의 냄새는 암모니아 냄새라든가 이렇게 특정의 냄새가 있는데요, 치주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를 섭취해서 독성 물질을 내뿜는 것들이 바로 황화합물의 냄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와 같은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치주 세균이 생기고 잇몸뼈가 녹고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불행히도요, 진지발리스 세균이라든가 또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 같은 경우에는요,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이나 이런 식기라든가 이런 것들, 음식물도 같이 쉐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비형 간염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치주 질환이라든가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 보통 며느리들이요, 가장 싫어하는 게 시어머니가 손자 손녀들 예쁘다고 음식물을 이렇게 시키려고 바람을 호호 불어서 이렇게 손자 손녀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알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치주 세균이 옮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본인 자제분들이 예쁘다고 해서 입에다 뽀뽀하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로 그런 경우에는 충치 세균이 옮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치주 질환 세균이나 충치 세균도 세균이기 때문에 자제분이라든가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옮을 가능성도 충분히 좀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수분을 섭취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물을 한 컵 드시는 이유가 바로 음식을 섭취하면 왠지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같이 넘어갈 것 같아서 물로 한번 헹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칫솔질을 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물을 한번 드시는 목적이 세균을 걸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은 불행히도 맞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이 위 안에는 위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웬만한 세균들이 다 넘어가도요, 그 위산에서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물을 드시지 않으셔도
있어도 그냥 음식물을 드셔도 우리 위산 안에서 음식물과 섞이면서 대부분 세균들은 다 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세균들은 위로 넘어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